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구장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나름의 그 삶의 의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저도 좀 많이 기다렸었는데 희소식인가요? 중간고사가 우리가 저희 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죠, 수업으로. 그래서 우선 좀 간단한 좀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대부분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 잘 출석이나 과제들을 잘 따라오시고 계시다는 점 좀 알고 계시고요. 그 공지사항 같은 거 자꾸 수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제가 다 이렇게 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본데 그냥 그걸 이렇게 하나의 약속이다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제가 무슨 이렇게 어떤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소수의 친구들도 혹시라도 자기한테 한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재가 좀 두껍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 교재를 당연히 자세히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장을 못 하는 수가 있어서 우선은 제가 좀 더 각 장에서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할 경우도 있어요. 교재 내용 몇 것까지 이렇게 참고해서 그래서 그런 장들은 좀 더 자세히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 죽음 발달 심리학은 진짜 나의 발달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원인만 분석하는 거는 그것도 공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대안을 공부하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어떤 그렇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줄 수 있는 장들이 조금 더 후반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은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히 하고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조금 더 빨리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만에 하나 그때 가서 조금 시간이 되면 앞에 장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요 장이 있는 데까지 조금 우선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점검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몇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면 좀 더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께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안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장의 죽음 불안의 심리적 근원에 사실 앞에서 이렇게 소멸불안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주된 요인이다. 그렇죠? 소멸불안은 즉 의식을 상실하는 상태. 그렇죠? 어떤 수강생 분이 죽어서까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좀 피곤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써주셔서 저도 공감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인간적인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그럴 것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몸이 있으면 어떨 때는 몸이 가벼울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혼이 됐을 때에는 그런 이 물리적인 몸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몸은 사실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찔려도 아프고 병원 가야 하고 뭐 어디 배 아프면 막 복통,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식이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육신이 없으니까 우선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세파에 시달리는 그런 신경 쓸 일이 그런 의식은 또 아니지 않을까. 네.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네.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피곤한 일은 없으실 거다.
그래요. 그것도 누가 방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벼운 어떤 황홀경? 어떤 가벼운 어떤 그런 평온한 마음이 이제 말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것도 사실 영원히 뭐 1000만 년 뭐 이렇게 지속되면 그게 뭐 그게 그럴 수 있겠느냐, 뭐 또 반문하실 분도 있겠는데, 네. 뒤에 가서 계속 또 논의를 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소멸불안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고, 죽음 불안은 262페이지 죽음 불안의 질환론적 근원 나오는데, 여기 조금만 점검해보고 나갈 거야. 질환론적 근원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뭐 200만 년 전에 그 현생 인류의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현생 인류의 어떤 계략적인 출현, 그리고 뭐 15만 년에서 뭐 20만 년 대략, 뭐 그때가 이제 그 현생 인류의 이제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이라든가,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 에렉투스라든가 뭐 많이 계속 있죠. 뭐 루시도 있었고, 루시도 뭐 현생 인류의 뭐 하나의 뭐 그거였는데, 이제 그쪽 족속은 또 없어진 걸로 또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강줄기가 막 그 복잡하게 얽혔었던 그 이상화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진화가 가장, 왜냐면 지역도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지역에서, 요즘 시대 들어서 더 다양한 지역에서 아시아권에서도 발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길을 이렇게 다녀갔겠다. 근데 이제 진화론적 근원이라고 왜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그 264페이지까지 이제 변연계 얘기 나오면서, 이제 데네피질 변연계 나오면서 그 자기 의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 영장류였던 시기에 의식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의식이라는 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200만 년 전부터 생긴 건지, 아니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인 뭐 15만 년 전, 20만 년 전부터 생긴 건지, 그거를 뭐, 예. 그러니까 의식이 어느 순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상발된 현상이라고 그러죠. 뒤에 나옵니다. 의식이 언제 창발되었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뇌과학자라든가 신경과학자들은 어쨌든 뇌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뇌가 없으면 어차피 의식을 못하는 건, 그거는 과학적으로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요즘 인공지능학자들이 팔이 하나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뭐 어디가, 그것까지 막 얘기하대요. 팔이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몸통이 없으면 머리가 나인지 몸통 이하가 나인지 막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것은 이제 AI 시대 때 가면서는 이제 장기도 다 바꾸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 자가복제 같은 거 이미 성공한 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제 인간을 안 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아지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복제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복제가 되면 그 사람이 나야, 물론 이제 복제가 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뉴런의 그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식이 달라지죠. 그 사람 정체성이 다르죠. 복제가 되더라도 다르겠죠. 나랑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외모만 똑같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이게 의식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냐, 이런 계속 그런 논의가 있죠. 불교에서는 뭐 겁을 따지죠. 뭐 몇 겁년 전부터 이렇게 윤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의식은 원래 존재했다고는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뇌를 통해서 이제 그 의식이 발현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냐. 또 하나는 정말 뇌에서 의식이 그 출현했다면, 아니 뇌가 진화했죠. 크기도 커지고,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과학적으로 드러난 일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왜 거기에 의식이 들어오게 됐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누가 그 의식을 넣냐는 것이죠. 왜냐면 뇌에는 공룡도 있었고
뭐 지금 파충류도 있고 뇌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 동물들도 뇌가 있는데 누가 인간에게 뇌를 의식을 일어나게 했냐는 거는 과학자들이 아직 뇌가 커지면서 그 뇌가 커지는 이유는 뭐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고기가 주된 요인이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가 커지고 좀 더 사고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왜 그렇게 안 되고 인류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또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죠. 네. 그래서 진화론에 근거한 어떤 죽음불안 266페이지 그 중에서 그 죽음불안 진화론에 근거한 죽음불안 중에 제가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포식자 죽음불안인데 그렇죠. 타인에게 물리적, 심리적 해를 입혔을 때 올라오는 불안, 유발되는 불안. 그러니까 인류 조상이 다른 인간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을 때에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죠? 같은 인간도 어쨌든 고기 뭐 구우면 고기가 지금 상상하면 굉장히 잔인할 수 있겠지만 뭐 고대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십자가형 뿐만이 아니라 뭐 상상할 수 없게 잔인하게 그냥 다른 종족이나 노예는 같은 인간인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권의 문제가 대두된 지는 불과 100년, 2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전에 뭐 불과 몇백 년이 일이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뭐 하인들은 양반들이 이렇게 죽여도 개나 뭐 소, 돼지 죽이듯이 죽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굉장히 잔인하게 그냥 동물 노예라든가 뭐 다른 종족이라든가 그렇죠? 불과 몇백 년 전에도 그랬죠.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식민지 이렇게 할 때 미국이라든가 식민지 할 때 뭐 그냥 동물처럼 죽였듯이. 근데 그런 불안을 그 고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동물을 죽임으로써 일어나는 나도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죽이는 거에서 오는 그런 기본적인 원천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그 인도 쪽에 이제 자이나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너무 굴욕적이어서 종교가 잘 안 퍼지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전통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 수행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또 존경을 받기도 하죠. 자이나교 그 신도들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밟을 때 뭐 개미도 안 죽이려 하니까 이렇게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뭐 입도 이렇게 주로 자주 이렇게 막고 걸어 다니고 입안 이렇게 벌레 들어간다고. 어쨌든 그 무슨 얘기하려면 거기만큼 뭐 불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기독교도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동물까지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이나교는 진짜 아주 저 극에서 그 동물을 해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게 보통 전통적에 있죠. 뭐 그래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죽은 동물만 먹는다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례 음식 같은 것도 뭐 종교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자이나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생명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라든가 보면 막 지금이야 개고기 안 먹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막 개를 산에서도 흔히 잡고 보양식이라고 먹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듯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개는 뭐 그래요 뭐 우리랑 친숙한 동물이니까 얘기하지만 사실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개, 강아지가 됐든 뭐 소나 돼지 우리가 흔히 먹는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생명은 똑같이 존엄하고 귀하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이나의 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개고기는 반대하는데 소돼지는 먹어도 돼. 약간 이게 조금 모순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제가 저 역시도 뭐 지향하는 바는 있지만 어쨌든 이 동물에 대한 그 생명
그러니까 이게 죽음 불안의 포식자 불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을 우리가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고, 저 역시도 물론,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포식자 불안은 이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큰 어떤, 뭐 그런, 생명 존중 사상 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 있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지구르 문명과 연결돼 있고, 그 지구 문명 우리 인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 267페이지에 그 실존적 불안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한 순간, 결국은 이게 15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 존재,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15만 년 전, 20만 년 때 의식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인식하지 않았느냐, 그 실존적 불안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어떤 죽음 불안 다양한 원천 나와 있는데, 출생 불안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요. 출생 과정에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기억을 못할 뿐이죠. 우리가 5세 이하는 시냅스가 생성이 안 됐으니까, 뉴런 시냅스가 안 돼서 기억을 다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그 심리치료에서도 그 출생에 관련된 태내 경험,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나 유명하신 그 심리치료가들이 이쪽 부분에 관련된 치료도 있습니다. 뭐 핵심 감정 얘기하면서 태내 경험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태내 체험이라고 하죠. 근데 태내 체험에서 이제 더 전으로 가는, 태내에서 더 전으로 가는 거는 게, 전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쓰고 싶지는 않은데, 뭐 더 전으로 가는 기억도 연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이안 스티븐슨 그런 전생 체험 경험 같은 거. 근데 이걸 굳이 과학적으로 풀자면 요즘 그 DNA나 RNA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DNA나 RNA는 굉장히 사실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뭐 몇천만 년, 우리가 나오듯이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의 피가 내 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RNA나 DNA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 이게 바로 결국은 전생 기억일 수도 있겠다. 과학적으로 굳이 풀이하자면. 그러니까 태내 기억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여러 가지 그런 이거를 기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뭐 기억이 못하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구들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272페이지 맨 첫 줄에 그 의식이라는 용어 나와 있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 인간의 그 주요한 그 다른 동물과 또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창발된 현상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오케이, 동의되시죠? 뇌가 없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뇌사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듯이 뇌가 없었으면 그랬겠죠. 근데 이것이 왜 하필 창발이 되었느냐, 그리고 인간에게 왜 창발이 되었는가에,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의식이 왜 인간에게 창발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창발이 되었고, 누가 이렇게 창발할 수 있게 했었냐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이 행했던 기적이나 혹은 뭐 예수님이 행했었던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시도를 많이 하죠.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도가 되면 어떤 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하고, 뭐 믿음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랐느냐, 또 과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게 맞든 안 맞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설명은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그냥 모세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설명된 그 과학적 현상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걸 일으켰냐는, 그 기적을 일으켰냐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 첫 수업에 아마 이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 궤도가 0.01도라도 뭐 공전 궤도든 뭐든 이 태양 거리든 여러 가지가 안 맞았으면 생명체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죠. 거리 얼마나 떨어졌고 언제 형성이 됐고, 그렇죠? 지구 나이 다 계산되죠. 그런 건 과학적으로 되는데 그거를 누가 거기다가 그렇게 세워놨냐는 거죠. 그 지구에 여러 행성들이 부딪혀서 지구가 형성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생겼으나 그러나 그 의식은 언제부터 있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넣고 어떻게 장만했는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그 자기의식의 소멸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의식이 소멸되는 거, 그거죠. 뒤에 이제 그 의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사체험이라는 거 연구할 때 그때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면 죽음 불안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89페이지가 그 289페이지 하단에 죽음 불안의 핵심의 근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본 강의의 어떤 핵심 목적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과 근원에 보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죽음 불안의 근원을 탐색한 이유는 좀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좀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을 외면한 채 삶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행복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한 채로 즐거움에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즐거움과 같아도 순간적인 피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죽음 불안 때문에 아마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 있죠. 죽음을 수용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때 좀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고 이 부분이 우리 강의의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서 계속 탐구해서 이번 학기 한번 잘 탐구해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인생, 그게 또 진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전체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죠. 뭐 돈이 많은 삶이 후회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유명했던 분들이 다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